네, 오늘은 중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중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도 중국 증시는 좀 양호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요. 경제 지표 나오는 것들도 양호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배경과 함께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김경환 중국 전략팀장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저 여는 멘트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긴장감은 계속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잖아요. 그런데 중국 쪽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죠. 상황부터 일단 체크를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코로나 이후에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이제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연간 전년비 3.2%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부양책의 효과들이 반영이 되면서 일단 6월까지 나온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V자 반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정책의 규모 자체가 GDP 대비 저희 추정이 한 15% 정도 설정을 해놓고 통화나 이제 금융 지원, 대출, 재정 정책을 썼고 또 생산이 조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들을 많이 이제 몰아붙이다 보니까 생산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올라왔고요. 수요 중에서는 소비보다는 고정 투자, 뭐 예를 들면 인프라나 건설 쪽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2%의 성장은 저희가 보기에는 뭐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이상하진 않은 상황이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3분기로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체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위기는 어때요? 뭐 최근에 저희가 주간 단위로도 이렇게 끊어서도 보고 월간 지표 나오기 전에 보면은 아무래도 V자로 이제 올라온 2분기 대비해서는 이제 전월비나 전주비 이렇게 보면은 이제 회복 속도나 강도는 약간 완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U자다 아니면 뭐 나이키자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어쨌건 회복세는 가장 정상적으로 글로벌 국가 중에서는 이어지고는 있는데 강도는 조금 최근 3분기 들어서 약간 완만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워낙 2분기 때 예상보다 굉장히 강하게 또 경제가 반등을 해왔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덜할 수 있지만 회복 기조는 꾸준히 가는 쪽으로 있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전망에 대해서는 하반기는 어느 관점으로 보세요? 일단 뭐 경제 관점에서 보면은 정책 기조는 유지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중국의 최고 수뇌부가 이제 정치국 위원들이라고 하는데 정치국 회의를 이제 매달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 7월, 10월 달에 이제 경제 주제로 열리는 월간 회의인데 7월 달에 열렸던 회의에서 보면은 이제 4월의 회의에서는 뭐 전대미문의 위기고 상당히 이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많이 부각을 시켰다면 7월 달에는 이제 어느 정도 경기는 회복을 했고 대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고용이나 소비를 생각하면 좀 더 완화적으로 유지한다. 그래서 부양책은 일단 유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빠르게 이제 공급 대비 따라오느냐 이게 이제 저희가 문제일 것 같고 저희 생각에는 어차피 밀어붙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보면 3분기에 한 전년비 4% 그리고 이제 베이스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4분기쯤에는 5% 정도 성장률은 나온다. 그래서 연간으로는 저희는 뭐 2%대 정도 성장률은 나오지 않을까. 뭐 이 정도만 보면 신흥국 내에서도 나쁘진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성장세의 추세적인 회복세는 이어질 것으로 말씀을 주셨고 중국 정부의 이제 부양책의 효과가 실물 경기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질 것인가는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뭐 인프라 쪽, 건설 쪽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 이제 시차를 두고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추정이 되죠. 네, 한번 그 부분은 체크를 계속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지수 이야기를 해볼 텐데 지수가 꽤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보면 지금 3,400선까지 일단 다시 올라와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지수가 3월 19일 최저치 보면 2,646포인트까지 떨어졌던 게 이렇게 많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지도 점검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뭐 미국이나 한국 대비해서 뭐 V자로 올라오는 각도는 이제 나중에 들어서서 조금 더 올라오긴 해서 사실은 2분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글로벌 증시에서는 그렇게 수익률이 아주 회복세 빠르진 않았는데 7월 이후에 이제 유동성 효과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왜 올라왔는지를 보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금리 인하하고 유동성 풀고 이런 효과도 중국에 작용을 했고 그래서 2분기에는 중국의 소비 성장주들 그래서 뭐 고퍼주들이라고 얘기하는 저희 그런 주식들이 좀 많이 선행을 했고 상해 종합지수 아시겠지만 국내 코스피랑 비슷한 약간 무거운 주식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얘네들조차도 7월 이후에 이제 레벨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앞으로 유동성을 풀었고 경기는 이제 밀어붙인 공급이나 이런 걸로 회복은 했지만 실제 수요가 얼마나
갭을 메우느냐 올라오느냐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의 초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실적은 지금 현재 바닥이기 때문에 전체 지수로 말씀드리면 9월 이전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조금 최근에 이제 좀 어떤 그 밸류에이션 소화를 하고 예. 9월 이전에 좀 반등을 다시 해서 연말까지는 상승 기조를 이어갈 텐데 이게 심천이나 이런 중소형 지수보다는 이제 기존에 좀 못 올랐던 대형 지수인 상해 종합이나 저희 국내에서 투자 많이 하는 CSI 300 지수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아웃퍼폼을 한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성장주나 이런 것들에서 가치주나 이런 쪽으로 약간 넘어가면서 뭐 미국이나 한국도 좀 비슷한 논란이겠습니다만 예. 약간의 이제 그런 대형 지수들이 조금 더 선방하는 흐름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이 조금 더 저는 그 좀 강한 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추가적으로 한 5에서 1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의 반격이 더 세게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고, 이제 가치주로의 관심이 다시 돌아갈 것이다라는 말씀도 한번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걱정되는 거는 미중 갈등 이슈가 지금 끝난 게 아니고 더 커졌으면 커졌지 사실은 이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여기에 대한 영향력은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2018년 2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세를 시작을 해서 물론 올해 1월 15일에 이제 무역 합의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크게 이렇게 업데이트 좀 안 된 상황인데요. 무역 관세로 시작해서 화웨이 같은 테크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융 쪽으로 많이 견제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일단은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전체적으로 이런 테크나 금융이 처음에 펀더멘털 영향이 크지 않아서 계속 공세를 하면 이제 노이즈 쪽으로 봤었는데 어쨌건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좀 오른 상태에서는 조정 압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크게 보면은 중국의 본토, 저희가 얘기하는 A주 시장 상해 심천으로 보면은 큰 영향은 없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지금 공격하는 것들이 저희가 바텀업으로 얘기하는 기업단이나 일부 산업단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는 본토 시장에게는 큰 국적으로 영향은 없을 걸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미중 분쟁에 대해서는 11월 대선 전까지 당연히 뭐 예상한 대로 계속 중국 때리기를 할 텐데 치명적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치명적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지금 1월 15일에 한 무역 합의를 아예 파기한다든지 아니면 위안화 결제나 이런 쪽에 스위프트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결제 쪽을 마치 북한이나 이란처럼 제재하는 것들이 가장 치명적일 텐데 예.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ADR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미국 상장 중국 기업들, 뭐 지금 최근에 틱톡이나 텐센트 이슈가 있습니다만 이런 기업들의 변동성은 뭐 불가피할 거로 생각을 하고 그럴수록 결국에 상해나 심천 같은 본토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러니까 뭐 사실 그 내수 의존도 높은 애들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전략으로 본토 지수를 좀 더 그럴수록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영향력이나 뭐 연동성을 봤을 때는 물론 중국 증시의 상승을 우리가 후행적으로 따라가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중국 본토보다는 대만 쪽에 이제 반도체나 이런 게 더 많기 때문에 이 연동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 뭐 분명한 거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중국 경제 영향력 그리고 예. 중국 증시 흐름과 저희가 크게 이제 연동성이 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낮아진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최근에 원화는 뭐 당연히 위안화랑 거의 같이 움직일 정도로 이제 환율은 여전히 연동성이 있는데 환율이 크죠. 네, 예. 저희가 대외 수출 자체가 이제 옛날 같지 않다 보니까 예. 중국 쪽에 말씀하신 증시나 이런 쪽의 영향도는 분명히 좀 떨어졌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도체나 하드웨어 쪽이나 IT 산업 쪽에서 대만, 한국의 연동성, 외국인 수급 이런 것들은 뭐 좀 더 이제 최근에 민감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이런 경기 사이클이 가장 정상적으로 만약에 예상대로 올라올 경우 말씀드린 가치주 컨셉 얘기를 드리지만 예. 국내 뭐 철강, 화학, 자동차 같은 뭐 소위 좀 쩔었던 산업들이 전체적으로 좀 중국과 이제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그런 경기 회복이 좀 누적될 경우에는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는 길진 않겠지만 조금 연동될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것을 다 녹여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투자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신다면요? 일단 전체 지수는 9월 이전에 변동성 있을 때 계속 비중 확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좋게 보는 업종은 5G라든지 전기차, 자동차, 또 중국의 증권과 테크주에 대한 관심 높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네네. 유망업종을 말씀을 주셨고 이제 하반기에 대해서 그리고 내년까지 보다 더 이제 긍정적인 이슈들이 중국 증시를 통해서 흘러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주셨고요. 유망업종은 5G 가장 먼저 말씀을 주셨네요. 자동차, 가전 그리고 미리 주신 내용대로라면 음식료 쪽도 있고요. 신형 인프라도 말씀을 주셨네요. 이 내용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김경환 중국 전략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마켓온 2부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단은 시장은 여전히 눈치 보고 있는 양상이 전개가 되고 있어서요. 수급 상황 들여다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셔야겠는데요. 이어지는 프로그램들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은 코스닥 쪽에서 매도 물량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네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오늘 마지막까지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전략들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내일도 어김없이 8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